안녕하세요. 개발자 마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이 인정하는 개발자 되기, 지식 공유로 성장하는 개발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도 동시에 인프런이라는 IT 교육 플랫폼에 무료 강의로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제 채널에서 보든 인프런에서 보든 모든 내용은 동일하니까 어디든 편한 곳에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 영상이 이야기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 줄여서 GDE라는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구글 기술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GDE가 무엇이냐 설명드리면 구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술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구글은 검색, 이메일 같은 고객 서비스도 만들지만 머신러닝, 웹, 안드로이드 같은 여러 기술 그 자체도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런 구글 기술 분야들에 대해서 구글 직원이 아닌 사람들 중에 전문가들을 발굴합니다. 이 전문가들에게 부여하는 이름이 바로 GDE예요. 이 강의 자료를 만든 2023년 3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총 11명이 있고 제가 담당하는 안드로이드 분야에서는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한국에 11명밖에 없는 GD가 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술 스택이 구글과는 거리가 있거나 나는 GD까지는 별로 욕심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좋은 개발자가 되는 여러 방법 중에 지식을 무료로 나누면서 성장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영상을 보셔도 충분히 유익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창업으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리멤버, 뱅크샐러드를 거쳐 현재는 GDE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이 영상의 섹션 1에서는 아직은 생소할 GDE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서류, 면접 등등 어떤 절차를 거쳐서 GDE가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섹션 2에서는 구글 직원으로부터 추천받기 위한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GDE는 본인이 지원해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구글 직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비로소 서류 전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직원에게 내가 GDE로서 적합한 사람이다를 알려야 하잖아요. 섹션 2에서는 GDE로서 적합한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나를 구글 직원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섹션 3에서는 구글 직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GDE 선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야기를 합니다. 서류, 면접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마지막 섹션 4에서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GDE가 되는 과정이 짧지는 않거든요. 짧아도 2년은 바라봐야 해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움직이려면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섹션 4에서는 즐기면서 성장하는 개발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 GDE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먼저 이 GDE라는 단체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 걸까요? GDE는 구글 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구글이 공식적으로 선정한 기술 전문가 그룹을 의미합니다. 머신러닝, 웹, 안드로이드 등등의 구글이 만든 여러 기술 분야 중에서 각각 개발 전문가를 선정하고 이 개발자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해줘요. 구글은 GDE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머신러닝 GDE면 머신러닝, 웹 GDE면 웹, 그 분야에서 전문가니까 우리 기술을 다른 개발자들이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잘 홍보하고 가이드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구글 직원들도 전 세계에서 날고기는 잘하는 개발자들인데 왜 굳이 외부인에게까지 GDE라는 직책을 주면서 자기 기술을 홍보하려고 할까? 그냥 사내 기술 홍보팀 만들어서 직원들 시켜도 충분하지 않을까? 외부 전문가 그룹까지 만들면서 기술을 홍보하려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기술 회사의 경쟁력에 대해 알아야 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서비스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를 만들고 서로 경쟁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기술 플랫폼들의 특성은 그 기술을 다루는 개발자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기술을 잘 사용해서 좋은 서비스들이 많아질수록 풍성해져요.
한창 경쟁하고 있는 기술 플랫폼들의 예시를 보면 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 AWS, 애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기술을 잘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많아질수록 스토어는 좋은 앱 서비스가 많아질 거고 클라우드는 많은 기업이 사용하게 되고 매출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술 회사들에게는 플랫폼 기술을 홍보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플랫폼 기술을 홍보하는 직책을 보통 에반젤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구글,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다 사내에 에반젤리스트 부서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개발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내 직원만으로는 양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외부의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는 겁니다. 구글에는 GD라는 그룹이 있고 MS에는 MVP라는 MS 기술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서로 자기 기술을 더 많은 개발자들에게 홍보하고 자기 플랫폼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그렇다면 GD가 어떻게 기술을 홍보하는지 살펴볼게요. GD는 기술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퍼블릭 스피킹, 멘토링, 콘텐츠 라이팅, 프로덕트 피드백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여러 기술 행사에서 기술 주제로 발표를 해요. 주로 구글 디벨로퍼 그룹스, GDG라는 구글 기술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발표자 요청이 많이 와요. 어떤 기술 행사들이 있나 좀 살펴보면 매년 5월에 미국에서 구글 I/O라는 큰 기술 행사가 열리죠. 6월에는 이 구글 I/O에 대해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익스텐디드 행사가 열립니다. 비슷하게 미국에서 하는 안드로이드 데브 서밋에 대해 이야기하는 안드로이드 데브 서밋 익스텐디드 행사도 있고요. 매년 11월, 12월쯤에는 GDG에서 자체적인 주제로 여는 데브 페스트라는 기술 행사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행사들은 매년 열리는 큰 행사들이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거의 2달에 한 번 매달 주기로 있어요. 정말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도 지식을 공유합니다. 공개된 행사가 아니라 회사, 학생, 개인 등 특정 대상에게 강의 또는 기술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구글에서 연결해주는 멘토링에 참여하거나 GD라는 직함이 있으면 따로 회사에서 컨설팅이나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멘토링을 합니다. 구글 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는 구글에서 몇 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멘토링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술 컨텐츠를 만드는 활동도 해요. 블로그를 쓰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뉴스레터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책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형태로 각자에 맞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듭니다. 저는 예전에는 블로그를 작성했었고 요즘에는 이 찍고 있는 영상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기술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드로이드 모닥불이라는 팟캐스트인데 다른 안드로이드 GD분께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품 피드백 활동이 있습니다. GD가 되면 GD 커뮤니티에 들어오거든요. GD 커뮤니티는 이메일 그룹이나 슬랙처럼 온라인 공간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멈췄지만 예전에는 GD 서밋이라고 매년 10월에 미국으로 전 세계 GD들을 모두 초청해서 함께하는 오프라인 행사도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수단을 통해서 구글로부터 자기 기술 제품을 피드백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에 응하게 되면 피드백 세션이 잡히고 피드백 세션에서 구글에게 이 제품은 이런 부분이 아쉽다, 여기는 이렇게 좋다, 기술 의견을 주는 거예요. 무려 구글에게 기술적으로 내 의견을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꽤 재밌습니다. 그래서 GD는 지식 공유 활동을 하고 지식 공유 활동은 퍼블릭 스피킹, 멘토링, 콘텐츠 라이팅, 프로덕트 피드백 4가지 활동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GD는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금전적인 거 외에 GD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GD가 되면 좋은 점은 크게 커리어, 커뮤니티, 여행 비전 3가지와 작게 GCP 크레딧이 있습니다. 먼저 GD의 가장 큰 혜택은 커리어예요. GD는 그 숫자가 매우 희소합니다. 2023년 3월 기준에 전 세계에 1002명, 그리고 한국에 11명이 있어요.
제가 담당하는 안드로이드로 제한하면 한국에는 4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희소한 직함을 전 세계에서 1, 2등 겨루는 구글에서 주는 거예요. 구글이라는 완전히 인증된 기관에서 너 이 기술 잘한다 라고 극소수에게 주는 기술 직함이라는 게 굉장히 큰 스펙이 됩니다. 이직, 발표, 강의, 컨설팅 여러 면에서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정말 많이 넓어져요. 이건 제가 뱅크샐러드로 이직 올 때 썼던 블로그인데요. 이 당시에는 7곳을 지원했는데 서류는 다 붙었습니다. GD라는 직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한국에 몇 명 없는 사람인 건데 일단 만나는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링크드인에서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아무 회사에서나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회사들로부터 연락이 오거든요. 내가 원한다면 이직의 기회도 넓어지는 거죠. 강의 요청도 많이 옵니다. 저는 네이버, 라인, 카카오 다 한 번 이상씩 사내개발자 대상으로 특강을 나가봤고요. 그 외에도 작은 회사들이나 대학교에서도 강의 컨설팅을 많이 했었어요. 이 슬라이드에 올라온 사진은 제가 패스트 캠퍼스라는 직장인 학원에서 더레드라는 브랜드로 강의했던 포스터 사진입니다. GD가 되면 이렇게 강의하면서 부수입을 벌 기회도 많아져요. 두 번째 GD의 혜택은 구글 기술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GD가 되면 GD 슬랙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슬랙에는 전 세계의 GD들하고 구글 본사의 개발자들이 몇 명 함께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서로 기술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구글의 기술 정보를 직원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전선의 커뮤니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슬랙에서 서로 자기네 회사에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 기술 행사가 있는데 발표자가 필요하다. 요청이 막 난무하거든요. 이직과 발표 요청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영어가 된다면 해외 진출 기회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해외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안드로이드 GD 중에 영어 잘하는 한 분은 여기서 소통 많이 하면서 여기저기 다른 나라로 발표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좀 이따 얘기를 또 하겠지만 GD는 해외로 기술 발표를 가면 비행기, 숙박비를 모두 지원받거든요. 공짜로 여행 다니면서 발표 커리어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GD랑 이름이 비슷한 GDG가 있습니다. GDG는 구글 디벨로퍼 그룹스의 준말로 구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GDG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오거나이저만 100명이 넘는 전국적인 커뮤니티예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 제주 여러 지역에서 기술 행사들을 주최합니다. GD는 이 GDG에서 주최하는 대부분의 기술 행사에서 발표 요청을 받거든요. 그리고 발표를 하나 둘 참여하다 보면 이 행사를 주최한 GDG 오거나이저들과 교류를 하게 돼요. 기술 지식을 전파하는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오거나이저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기술 트렌드나 업계 소식을 서로 빠르게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속도와 양을 늘리는 것도 GD의 혜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쏠쏠하게 굿즈들을 많이 주거든요. 롱패딩, 바람막이, 조끼, 후드, 맨투맨, 가방, 양말, 텀블러, 포스터, 캠핑 의자 진짜 다양하고 유용한 굿즈를 꾸준히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옷을 챙겨 입고 가면 거의 속옷 빼고 모두 커뮤니티에서 받은 굿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좋은 굿즈들로 꾸준하게 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이것도 쌓이면 꽤 쏠쏠해서 GD의 커뮤니티의 혜택으로 넣어봤습니다. GD는 기술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서라면 비행기값, 숙박비 지원 혜택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는 구글 I/O GD 서밋에 미국으로 정기적으로 초대를 받았었고 이외에도 해외로 기술 발표를 나가면 여행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사진은 제가 지원받아서 갔었던 2019년 구글 I/O 사진이에요. 구글 I/O는 구글에서 매년 5월에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기술 만들었어 라고 발표하는 행사인데요. 구글 직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오피스 아워 부스도 있고 이건 구글 본사에 있는 굿즈샵 사진입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산 굿즈들이에요. 안드로이드 인형이 되게 귀엽죠? 그리고 대형 안드로이드 공원도 있었어요.
다들 여기서 사진 찍길래 저도 사진 한 방 찍었습니다. 구글 I/O는 티켓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2019년 물가로 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GDE는 티켓부터 비행기 숙박을 모두 지원받고 갈 수 있습니다. 진짜 큰 혜택이죠. 아쉽게도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구글 I/O 행사가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오프라인으로 부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GDE는 GDE 서밋도 초대받아요. 구글 I/O는 모든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행사라면 GDE 서밋은 GDE들만을 위한 구글 I/O예요. 매년 10월에 전 세계 GDE들을 초청해서 그 다음 연도 구글 I/O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GDE들과 구글러들만 모여서 높은 수준의 기술 교류를 할 수 있어요. 2019년도 GDE 서밋 사진입니다. I/O보다는 규모가 작죠? 이 사진은 전세계 GDE 안드로이드들의 사진이고 행사가 다 끝나고 모든 분야의 GDE들이 다 모인 사진이에요. 다 모이니까 꽤 많더라고요. 이것도 아쉽게도 지금은 오프라인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I/O와 함께 꼭 다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외로 기술 행사 발표자로 가면은 비행기와 숙박비를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가 가능하다면 공짜로 여행 다니면서 기술 발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작은 부분인데 GDE에게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을 조금 줍니다. GCP로 뭔가 하는 GDE라면 이것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GDE의 혜택을 정리해보면 인증된 기간에 희소성 있는 직함으로 얻을 수 있는 커리어 기회, GDE, GDG, 커뮤니티로부터 얻는 기술 업계 정보와 이직 발표 기회, 구글 본사로부터의 행사 초청과 여행비 지원,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 지원이 있습니다. 전부 탐나는 혜택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GDE가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GDE의 선정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GDE는 4가지 절차를 거치면 될 수 있습니다. 추천받기, 서류, 커뮤니티 면접, 프로덕트 면접. 먼저 구글 직원으로부터 추천받기입니다. GDE는 특이하게도 내가 지원할 수 없고 추천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GDE가 되고 싶어도 수동적으로 구글의 추천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글러에게 나를 알리고 GDE에 적합한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구글러에게 추천을 받았다면 드디어 서류 절차 시작입니다. 서류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지식 공유 활동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돼요. 구글러에게 추천받을 정도로 지식 공유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면 서류는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면접이에요. 커뮤니티 면접은 이름 그대로 커뮤니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GDE가 지식 공유 활동으로 기여하는 기술 커뮤니티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돈도 받지 않는 지식 공유는 왜 꾸준히 하고 있는 건지, GDE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예요. 프로덕트 면접은 쉽게 생각하면 기술 면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는 기술 면접들과는 질문의 방향이 조금 달라요. 답이 없는 기술에 대한 저의 주관을 많이 물어봅니다. 어느 한 기술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명확히 가질 수 있고 그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지 지식 공유 활동에 필요한 역량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절차들은 영어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영어가 부족해서 프로덕트 면접은 일본어로 봤거든요. 즉, 서류를 적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영어 역량과 대화가 가능한 외국어가 1개 이상 있어야 모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 직원에게 추천받기, 서류, 그리고 면접 2개를 모두 통과하면 드디어 GDE가 될 수 있습니다. 와! 다음 영상부터는 GDE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이 4가지 선정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